자, 앞서 우리는 메소드를 정의할 때 이 메소드는 호출되었을 때 명령문을 실행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것처럼 메인이라는 메소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요 사이에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었을 때 실행해야 하는 명령문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명령문 또는 우리가 statement 또는 줄여서 문장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명령문, statement 또는 문장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어떤 처리를 위한 한 단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명령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 시간에 식순을 보았죠. 식순에 보면 1번에 뭘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하고 해서 아마 11번째까지 순서가 있었죠. 이처럼 뭔가를 하는 단계들을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단일 명령문으로 표현하는 명령문입니다. 이 단일 명령문은 명령문의 가장 마지막에 세미콜론으로 끝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우리가 보았던 요 녀석들을 보면 뭐예요? 한 줄이고요.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죠? 세미콜론 심벌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단일 명령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명령문은 뭐가 있느냐면 바로 우리가 보통 블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은 한 쌍의 중괄호로 묶여집니다. 그래서 이 한 쌍의 중괄호 내에는 또 여러 개의 명령문으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개의 명령문들을 이렇게 일종의 그룹핑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블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블록도 그냥 한 개의 명령문으로 취급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명령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단일 명령문 또는 블록을 명령문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는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 내에 두 개의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세 줄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두 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첫 번째 명령문은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한 줄에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문은 뭐냐면 바로 블록입니다. 앞서 우리는 블록을 하나의 명령문으로 생각하겠다고 했죠. 물론 이 경우에는 블록 내에 두 개의 단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일단 크게 보면 블록도 한 개의 명령문으로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분석하거나 또는 작성할 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단일 명령문이든 또는 블록이든 얘들을 모두 그냥 명령문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클래스는 특징, 어떤 것, 우리가 처리 대상이 되어지는 어떤 것의 특징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특징을 위해서 데이터를 위한 속성이라고 했죠. 필드가 있고 제로 즉 없거나 여러 개의 필드와 또는 제로 or more 메소드 기능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여러 개의 메소드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헬로 월드라고 하는 클래스에 두 개의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소드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두 번째 메소드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메인이라는 메소드에 대한 내용은 앞서 소개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sum이라는 메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형태는 메인이라는 메소드와 유사합니다. 먼저 public, static, 여기까지는 당분간 그냥 쓰겠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int가 나옵니다. 이 int는 우리 C 언어에서 배울 때처럼 함수가 반환하는 값의 타입이라고 이야기했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 int는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어지면 sum이라는 메소드에 있는 명령문들이 실행될 터이고, 그리고 어떤 값을 최종적으로 return할 겁니다. 그 return하는 값의 타입을 정수값이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소드 이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괄호 속에는 이 메소드가 호출될 때 데이터가 전달될 텐데 그 전달되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할 매개 변수입니다. 네, 매개 변수. 그래서 이 경우에는 n1과 n2라고 하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sum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되어졌을 때 실행해야 되는 건 역시 한 쌍의 중괄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우 간단하네요. n1과 n2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저장된 값을 더하고 그 더한 결과를 return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되어진 메소드는 자동으로 호출되지는 않습니다. 즉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출이 되어야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보면 메인 메소드에서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인이라는 메소드는 언제 호출된다고 이야기했죠? 예, 이 hello world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정의에서는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저번에 소개했던 것처럼 메인이라는 메소드는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실행의 진입 지점으로 이 메인이라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에는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명령문이 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메소드를 호출할 때 어떤 특정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할 때 메소드 호출을 하는데 이 메소드 호출할 때 함수 호출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호출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즉 호출하고자 하는 메소드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메소드를 호출할 때 필요한 전달해야 될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데이터들은 메소드 정의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 매개 변수에서 이렇게 전달되겠죠. 순서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때 우리 호출할 때 사용되어진 데이터를 우리는 실매개 변수 또는 actual paramet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actual parameter, 실제 데이터를 전달받는 중간 매개체로서 여기 나와 있는 형식 매개 변수 또는 formal paramet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여기 보면 변수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변수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이
파이썬 할 때 그리고 C언을 배울 때 배웠던 그 변수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뭐냐면 일단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리를 위한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되는데 처리 대상이 되어지는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지냐면 바로 우리가 주격장치라고 이야기하는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는 이것을 우리가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수는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져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어지는데 메모리 공간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변수마다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종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캔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 각각 사용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 저장을 위한 메모리 공간에 식별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변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되겠지만 각각의 변수마다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변수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변수 선언할 때 이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가 결정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이 나와서 다음에 또 소개합니다만 말이 나와서 변수 선언은 두 가지를 위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변수 이름을 선언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뭐 A라는 변수에는 뭐 B라는 변수는 C라는 변수와 같이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할 변수 이름을 결정하는 게 변수 선언의 목적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변수에 저장할 데이터 타입, 데이터 형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변수에는 정수값을 저장할 거야. 저 변수에는 실수값을 저장할 거야 같이 변수에 저장할 데이터 타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변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 선언을 위한 목적은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먼저 변수 이름 결정하는 것, 두 번째는 데이터 형을 결정하는 것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변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와 관련되어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변수에 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말은 결국 변수 사용의 첫 번째는 변수의 값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목적으로만 변수를 사용할 것 같으면 사실은 변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변수 사용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를 위해서 읽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 사용은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변수에 새로운 값을 저장하는 건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수 이름이 나오고요, 변수명이 나오고, 이퀄 사인 나오고, 이퀄 심볼이 나오고요, 그 다음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우리는 이 녀석,
요 사실은 오퍼레이터거든요. 연산자입니다. 어쨌든 요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을 한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변수에 저장된 값을 사용하는 것은 그냥 변수 이름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i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는 파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라는 의미예요. 결국 i와 파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예요. 그쵸? 그래서 이건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사용해 보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